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어떻게 저기 중학교 입학 앞두고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지금 공부 좀 할만하니 얘들아? 어때? 다오나 네, 할만해? 어때? 좀 힘들지? 할만해요. 힘들지? 초등학교 때랑 좀 게임이 안 되지? 네, 그렇지. 그래, 일단은 뭐 학기 초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너무 이제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 이제 시험을 보는 건 아니니까 한번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배우는구나. 뭐 비단 다원이뿐만 아니라 이제 태연이랑 연준이랑 승빈이 이렇게 있는데 승빈이 어디 자리 없나? 카메라 꺼놨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건강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출석 체크 먼저 하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김연준, 네, 네. 김태현, 네, 네. 그다음에 최다운, 네, 그다음에 임승빈, 승빈이, 그래, 승빈이 세팅 확인했어요. 예, 바꾸세요. 다시 들어오세요. 자, 지금 한 명이 안 들어왔네요, 아직. 한 명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좀 기다려 줍시다, 승빈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습 좀 하자.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 중단원 1단원, 교재 18, 19 쪽, 학습을 했었죠. 세 개의 이제 기후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기후와 이제 기온의 차이점, 그죠? 그렇게 해서 기후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보통 평균적인 대기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어요. 보통 한 1년 정도 의미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게 우리가 학습했던 게 세계의 그 강수량 분포가 좀 중요했었지. 세계의 강수량 분포 18페이지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위도의 영향, 그렇죠. 위도. 그렇게 해서 대체로 이 적도 부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대기 중에 더운 공기가 많이 올라간다고 했었지.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적도 부근은 덥기도 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 먼저 이런 얘기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 적도를 기준으로 이 각각 남회기선과 이제 북회기선이 있었죠, 그죠? 남회기선, 북회기선 각각 이제 북이 23.5도, 남이 23.5도 이렇게. 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연중 하강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적도에서 비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이제 곡선의 형태로 내려온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각각 남북 회기선 이 지역은 강수량이 상당히 적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이유, 세계의 강수량 분포, 바다의 영향과 관련해서 또 설명했었죠, 지난주에.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지역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기 중에 그죠? 습도가 많이 유입이 되고요, 그죠? 내륙에 있는 경우는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얘기했었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한류라는 건 여러분들 이제 차가운 바닷물을 의미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바닷물 근처에 있는 지역은 시원한 바람이 대기 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중 하강기류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은 비가 내리지 않게 된다라고 했었고 사막이 형성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타카마 사막이라던가 칼라하리 사막이라던가 이런 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형과 바람의 영향, 그죠? 그래서 바람바지 사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 그늘 지역이 있다고 했었죠. 어떤 습도를 머금은 바람이 지형과 부딪히죠. 바람바지 지형에, 그죠? 바람바지 사면에. 이 지역에 이제 비를 뿌리고요. 겨울에는 이제 눈을 뿌리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람 그늘 사면으로 내려간다고 했었지. 바람 그늘 사면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미 바람 바지에서 비를 뿌렸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 내려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갖고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영동, 영서지방 나누는 중요한 경계가 되는 산맥이 무슨 산맥이라고 그랬어? 태백산맥. 그렇죠. 태백산맥이었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기후대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18도씨 이상,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추웠을 때 18도씨 이제 이하로 떨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회기선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남북 회기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적도에서 이제 비를 뿌리고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할 때 이 시원한 하강 기류가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내려온다고 했었지. 그래서 남북 23.5도 지역은 어떻다? 사막이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남북이 20에서 30도 부분. 근데 이제 온대기후 지역은 이제 중위도 지역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그죠? 사계절이 뚜렷하다. 뭐 이런 특징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냉대기후 지역은 여러분들 평균 기온, 한겨울의 평균 기온이 이제 영하 3도 정도가 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대체로 이제 뭐 캐나다라던가 그 다음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북서부 유럽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생각하면 좋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침엽수림이 많이 분포한다고 그랬었죠. 냉대기후 지역에 이렇게 소나무처럼 생긴 거,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이가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극이나 이제 남극 같은 가장 추운 기후대, 거기를 이제 한대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한대기후 지역은 특히 이제 북극의 경우 여름철에 일시적으로 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 때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술록의 먹이가 되는 이끼류가 자라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그 이끼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른다? 툰드라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죠? 툰드라. 그렇게 해서 냉대기후 지역의 그 침엽수림인 타이가랑 구별해서 알고 있자.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배웠던 게 이제 기후 그래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고, 기후 그래프 중에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제 고산 기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 지역, 그죠?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은 쪽에 많은 나라들이 고산 도시를 형성해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해발 고도가 높은데 이렇게 큰 도시를 만든다고 했어요? 적도 지방이기 때문에 평지 지역은 상당히 덥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한 4,000m에서 6,000m 지역에 고산 도시를 형성해서 산다라고 했었습니다. 고산 기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습을 했었어요. 그죠?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숙제 선생님이 이제 복습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복습 잘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일단 그 20페이지를 이제 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념 확인하기 문제 있죠? 그거만 한번 해보자. 6번까지. 큐. 개념 확인하기.
자, 얼추 풀었죠? 교재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를 우리 연준이가 먼저 한번 해볼까? 연준이가 한번 쭉 읽으면서 OX 한번 쭉 답을 말해줄래요?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를 기후라고 한다. X. 네. 기후를 구성하는 기후의 요소에는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이 있다. O. 네. 세계의 기후는 대체로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난다. O. 예, 그렇죠. 다 맞았습니다.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온이가 한번 2번을 해볼까? 쭉 읽으면서 답을 말해보세요. 대륙은 해양보다 기온의 연료차가 크다. 그렇죠. 왜? 연평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그치? 그 다음. 연평균 등운선은 대체로 위도와 평행하다. 그렇죠. 연평균 기온은 적도 부근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진다. 자, 요거 좀 틀렸는데 같이 볼까요? 연평균 기온은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자,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렇게. 자, 0도, 그 다음에 30, 60, 90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로 30도 남이 60도, 그 다음에 남이 90도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적도에서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연평균 기온, 점점 기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어떨까? 태양의 일사량이 이 저위도 지역이 가장 많지 다오나, 그지? 네, 그지?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의 일사량이 점점 많아져 줄어들어. 들어요. 태양의 이 각도가 어떻게 돼? 점점 태양 빛이라던가 열 에너지가 적도가 가장 면적이 넓으니까 가장 뜨겁잖아. 네, 그리고 고위도로 갈수록 그 태양의 빛과 열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지. 그래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추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기후 그래프가 그러니까 기후가 여기가 이제 열대의 기후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온대의 기후가 나타나고 냉대의 기후가 나타나고 북극하고 남극은 이제 가장 추운 무슨 기후가 나타나는 거야? 한대의 기후가 나타나는 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점점 적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지? 알겠어? 다운이?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연이가 3번 한번 쭉 읽어볼래? 같은 위도의 지역이라도 대륙상하는 대륙의 동안보다 난류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교차가 작다. 그렇죠. 난류와 편서풍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승빈이가 4번 한번 쭉 연결해 볼까요? 문제 읽고. 같은 위도의 지역이라도 대륙선하는 대륙의 동안보다 남유와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급차가 작다. 승빈아. 네. 4번은 태연이가 방금 했잖아. 3번 했잖아. 너는 4번을 하면 돼, 4번. 아, 4번. 미안. 자, 강수량이 적은 지역. 좀 어렵나? 자, 일단 말해봐. 기억 니은 기억, 미은 기억력은 디귿? 미음 약간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보자. 이거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강수량이 이제 적은 지역, 그죠? 그러니까 바람 바지 지역이 있어요. 바람 바지 지역은 어디를 말하느냐? 습기를 머금 공기 덩어리가 어떤 특정 이 지형과 부딪히게 되죠. 그죠? 바람이 이 부딪히는 지역, 여기를 우리가 바람 바지 지역이라고 해요. 이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당연히 비가 많이 오겠지. 반면에 이미 비를 뿌리고 이제 바람이 내려가잖아요. 지형을 따라서 이 지역을 우리가 바람 그늘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은 이제 비가 조금밖에 안 와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바람바 지역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바람 그늘 지역이 비가 조금 오죠. 그죠? 니은을 들어가야겠고요. 그 다음에 남북회기선. 남북회기선은 이제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다시피 적도를 기준으로 적도에 이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었잖아. 뜨거운 공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면서, 그치? 그리고 이제 북위랑 남위 23.5도 부근에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지역이 이제 남북회기선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지역도 우리가 이제 강수량이 조금 오는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난류가 흐르는 해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난류가 흐르는 해안에는 따뜻한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 시원한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 바닷물이니까. 난류건 한류건 따뜻한 바다, 시원한 바닷물. 바닷물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막 올라가겠죠. 그죠? 하늘로 막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난류가 아니라 한류라고 해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한류가 이제 차가운 바닷물이잖아. 차가운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대기가 안정된다고 했었죠. 그죠? 대기가 안정됨으로 인해서 강수량이 줄어든다, 적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죠? 하고 난류가 아니라 한류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한류. 그래서 미음이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승빈이? 승빈아, 괜찮아? 승빈이 오늘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승빈이 하나 더 해봐. 이거 5번. 연결하는 거 해봐, 승빈이가. 기후 읽고 연결해 보세요. 네. 열대기후. 1번에 니은이고요. 2번에 디귿이고 3번에 기억이요.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OX 문제 나와 있죠. 요거는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기온이나 강수 등의 기후 조건은 의식주, 농업 등의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기온이나 강수량은 전통적으로 농업 활동이라던가 농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다음 아프리카의 동부 고원지대나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와 같이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은 인간 거주에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해발 고도가 높으면은 어때요?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었지? 그치? 그런데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지역은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평지가 상당히 뜨겁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4,000m에서 6,000m 부근에 가면은 봄과 같이 연중 온화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 고산 도시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왜? 인간 거주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분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가 이제 쭉 나와요, 여러분들. 그 23페이지까지 있죠? 그 문제 한번 풀어보자. 큐. 집중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면서 잘 모르겠는 거는 별표 쳐주세요. 자, 다 풀으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채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답을 불러 드릴 테니까요. 그 스크린에 표시를 드릴 테니까 채점을 하세요. 자, 1번에 4번입니다. 4번. 1번에 4번. 그 다음에 2번에 2번, 3번에 4번입니다. 이렇게 채점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2번입니다. 됐죠? 넘어가서 자, 근데 기호 그래프 나왔죠? 9번에 5번, 아이고, 9번에 5번, 10번에 1번, 11번에 4번, 12번에 2번, 13번에 5번이에요. 채점해 주시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4번이고요. 14번에 15번에 4번. 서술형 문제죠. 서술형 문제는 일단 각각 열대기후랑 그 다음에 건조기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열대기후랑 건조기후. 근데 이제 비교해서 서술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온과 강수량 측면에서의 차이점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의 경우에는 열대기후다. 뭐 이제 이런 말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뭐 덥다. 강수량이 많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나의 경우에는 이제 건조기후다. 그죠? 건조기후. 강수량이 적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17번 문제는 고산기후죠. 안데스 산지를 따라서 발달되어 있죠. 고산기후. 이렇게 해서 기억과 같은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 그렇죠? 이렇게 단어를 이용해서 쓰래요. 그래서 적도 부근에서는, 그죠? 대체로 열대 기후가 나타나지만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죠? 적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해발고도 들어갔죠. 해발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채점 지금 다 하셨을 텐데 혹시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나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틀렸던 것 중에서 이제 알겠는 거는 세모 표시, 모르겠는 거는 별 표시 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는 거 세모, 모르겠는 거 별 표시하고 질문해 주세요. 네, 말로 하셔도 됩니다. 예, 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세 개의 이제 기후 분포 지역이다. 물음에 답하라.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맞는 거 고르면 되겠네요. 자, A 지역. A 지역은 어디야? 이 핑크색 지역이네요.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여기 브라질하고 이 동남아시아하고 중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대표적인 힌트가 여기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랑 브라질이니까 무슨 기후야? A는 열대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열대 기후. 기온이 온화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다. 자, 열대 기후인데 지금 요건 무슨 기후에 대한 설명? 얘들아? 온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지? 맞지? 온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다. 틀렸어. 그지? 틀렸고.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B가 어디야? B 지역은 이제 요 지역이죠, 여기. 그죠? 자, 이 B 지역은 여러분들 남북 회기선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북 회기선. 그렇죠? 그래서 남해기선은 남의 23.5도 부근, 북해기선은 북이 23.5도 부근. 그죠? 여기가 이제 남북 회기선인데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대기 중에 더운 공기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되게 이제 불안정해진다고 했었죠. 대기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를 뿌린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비가 이제 적도 부근에 이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비를 따라서 시원한 바람이 내려오는데 이 시원한 바람을 이제 우리가 하강기류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 하강기류가 그대로 적도로 다시 수직하는 게 아니라 북이 23.5도와 남이 23.5도로 내려온다고 했었어요. 그죠? 시원한 바람이 여기랑 여기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강기류가 발생하니까 그 지역은 강수량이 어떻다? 상당히 적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건조기후 연평균 강수량 500mm 미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2번이 지금 맞는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C. C는 이제 어디야? 여기 영국이랑 이제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동부.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뭐 남동부 이런 지역이네요. 요건 이제 무슨 기후일까? 온대 기후입니다.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뭐 유럽이 포함되어 있다. 온대 기후예요. 미국이랑.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를 보고 눈치 있게 풀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다? 글쎄요. 틀렸죠. 가장 추운 달은 이제 영하 3도였던 것 같고, 그죠?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열대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틀렸어요. 그죠? 틀렸어요. 자, 그 다음 D. D는 어디야? 요 지역이네. 그지? 여기. 알래스카랑 캐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베리아랑 이제 저기 어디야,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네요. 무슨 기후입니까? 냉대 기후 지역이죠. 냉대. 냉대 기후.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매우 낮다. 아니죠. 냉대 기후 지역에 나무가 분포하고 있어요. 무슨 엽수림? 침엽수림이 분포하고 있죠. 침엽수림. 침엽수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가? 타이가라고 불러요. 타이가. 아시겠습니까? 타이가.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 때문에 틀렸어요. 됐죠?
그다음 2는 어디야? 완전 여기 북극 쪽이네요. 그죠? 완전 북극 그린란드 막 이런데. 그죠? 이거 한대기후 지역이죠. 1년 내내 기온이 높으며 강수량이 많은 곳에 밀림. 야, 이거는 지금 무슨 기후에 대한 설명일까, 얘들아? 열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구체적으로 열대 우림 기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열대 우림 기후. 따라서 맞는 설명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2번이 이제 맞는 설명이지. 그죠? 자, 그다음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아리까리한 거 다 물어봐, 얘들아. 다운이 질문 없어? 12번이요. 12번. 12번 같이 봅시다. 자, A, B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A, B 지역이 뭔가 좀 볼까요? 자, A 지역. 이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A 지역은 여기 잘 보시면 요 지역에 있네요. 사다리꼴 모양의 지금 반도가 있죠.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아라비아 반도라고 불러요.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들 그 신바트의 모험이라고 아시죠? 신바트의 모험, 그죠? 거기가 이제 여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뭐 이란이라던가 뭐 이라크라던가 쿠웨이트라던가 사우디아라비아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있지. 그죠? 네? 이란, 이라크, 뭐 사우디, 그죠?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나라들 우리가 이제 가보지는 못했지만 뭐 이렇게 텔레비전이나 영화 같은 거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무슨 기후 지역일 것 같아? 이런 나라? 무슨 기후 지역일까? 열대? 열대. 자, 열대 기후 지역도 물론 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얘네들은 그죠? 여기 이제 열대 기후가 이제 이쪽에서 나타나고 적도 부근에서 그죠? 이 지역은 지금 북회기선, 남해기선 지역이죠. 그죠? 북회기선 지역이야. 북회기선 아시겠어요? 북이 23.5도 쪽에 있죠. 그죠? 북이 23.5도 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건조기후 지역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건조기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B. 요 지역은요, 여러분들 이제 이름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르크츠스크다라고 해서요, 러시아 땅입니다. 이르크츠스크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땅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위도상으로 보았을 때 캐나다 쪽이랑 가깝고 이제 알래스카 쪽이랑 가깝고 이제 시베리아 쪽이잖아. 그래서 요 B 지역은 냉대기후 지역이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위도상으로 봤을 때요. 호수가 있죠, 그죠? 호수, 냉대기후 지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자, A 지역은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하다. 자, 이건 이제 온대기후 지역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렸지. A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건조기후 지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우디나 뭐 쿠웨이트나 뭐 이란, 이라크 이런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나 뭐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흙으로 빚은 집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흙으로 빚은 집. 왜 이렇게 흙으로 빚은 집들이 많은지 알아? 이 지역은? 전통 가옥이 신바트의 모험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흙으로 벽을 두껍게 해서 막 지어놓잖아, 집을.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러분들 건조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건조기후 지역은 낮에는 되게 뜨거워요. 햇빛이 더워요. 뭐 한 30도 이상까지만 올라가요. 기온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밤에는 기온이 탁 떨어져요. 영하까지 떨어져요. 영하까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흙으로 벽을 두껍게 해서 지어 놓으면은 낮에는 시원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집안이. 낮에는 시원해요. 그런데 이 한낮에 이제 밖에 열기를 천천히 이제 흡수를 합니다. 집이. 그래서 밤에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집안이 따뜻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은 이런 식으로
전통 가옥이 발달하고 있다. 그다음 A 지역은 강수량에 비해 증발량이 많아 건조하다. 그렇죠.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게 대표적인 건조기후의 특징이다라고 했었죠 아까. 정답이고요. 그다음 B 지역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3도씨 이상이다. 자, 이 3도씨 이상은 이제 이게 온대기후 지역에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온대기후 지역. 냉대기후는 더 춥죠. 그죠? 더 추워요. 영하 막 10도, 그죠? 20도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다음 B 지역은 여기 냉대기후 지역이죠.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기온이 낮고 짧은 여름 시기 일부 이끼나 풀이 자란다. 자, 여긴 지금 냉대기후 지역인데 요 이끼나 풀, 짧은 여름, 요거는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야? 한대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뭐에 대한 설명이야? 이 이끼나 풀 뭐라고 불러? 식생을? 툰드라라고 부르죠, 얘들아. 그지? 툰드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틀렸지? 그 다음 A 지역보다 B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높다. 틀렸죠? 거꾸로 됐죠. 그죠? 여기가 더 따뜻하겠지. 연평균 기온, 건조기후 지역. 아무래도 냉대기후 지역이니까 B 지역은. 그치?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그치? 다운이 알겠어? 오케이. 그 다음 또 질문 있나요? 태연이랑 승빈이 없어? 질문? 선생님 저 14번 한 번만요. 1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거주와 기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죠? 자, 사막과 극지방은 최근 자원 개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막과 극지방. 사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잠깐 요 그림을 여기를 잠깐 보여줘야겠다. 대표적인 사막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페르시아만. 바다 보이시죠? 여기 바다. 여기 바다. 여기 이제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데 요 지역에서 지금 뭐가 생산이 되고 있냐면 석유가 생산이 되고 석유. 아시겠어요? 석유. 그리고 여기 알래스카 있죠? 알래스카 여기. 알래스카 무슨 나라 땅인지 아는 사람? 여기는 이렇게 캐나다 땅. 그렇지. 여기 미국 땅이에요. 모르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 미국이 여기만 미국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도 미국 땅이에요. 알래스카. 원래 알래스카가 어떤 나라한테서 미국이 사는 산 땅인지 알아? 러시아. 맞아요.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1905년이었나? 러시아가 헐값에 팔았어요. 미국한테. 왜? 당시에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불모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러시아가.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 뭐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서 지금? 알래스카. 석유. 석유랑 천연가스가 막 매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석유랑 천연가스. 이게. 그래서 이 건조기후 지역이라던가 이 냉대기후 지역이죠. 알래스카. 그죠? 이런 데가 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갑자기 왼쪽에 지도를 본 이유가 요것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막과 극지방. 그죠? 최근에 자원 개발로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한다. 맞고요. 그죠? 기억 들어가야 되겠죠? 기후가 온화하고 비가 충분히 내린 지역은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자, 기후 온화. 그다음 어느 정도의 좀 그죠? 강수량도 있어야겠죠. 그죠? 요게 이제 무슨 기후에 대한 설명이야? 온대 기후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들어가야 돼. 그죠? 1번 아니면 4번인 것 같아. 맞지? 1번 아니면 4번. 그다음 냉온대 기후가 주로 나타나는 북위 20에서 40도 사이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그렇죠. 북반구 중위도라고 하죠. 우리가 북반구 중위도. 대표적인 나라들이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 위치하고 있는 데 있지. 그죠? 이쪽이 북반구 중위도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맞아요.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온대기후 대체로.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지 2,000에서 4,000m 고산지대는 해발 고도가 높고 인간 거주에
분리, 인구 희박 이것 때문에 틀렸지. 분리랑 희박 때문에. 그치?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4번.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질문. 질문 없어요? 괜찮아요? 승빈이 없니? 승빈이 없어? 저 12번 있었는데 했어요. 아, 12번. 있었는데 됐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문제 풀고 이제 설명까지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쉬는 시간이 오버가 되는데, 지금부터 쉬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지금 25분이잖아요. 30분간 5분, 30분까지 5분간 휴식할게요. 쉬세요.
태연이가 제일 먼저 접속했네. 자, 네. 시간 됐는데요. 다 이제 수업 시작합시다. 2교시.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의 이제 열대우림 지역의 생활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열대기후라고 있었잖아요. 열대기후, 그죠? 열대기후가 있는데 이 열대기후는 그냥 간단하게 기온만 가지고 기준을 구분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열대기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이제 18도 C 이상일 때. 그러니까 좀 어렵게 말했는데 좀 쉽게 말하면은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C 이상일 때를 우리가 이제 열대기후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온만 가지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열대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번 단원부터는 강수량이 또 포함이 됩니다. 강수량. 그렇게 해서 열대 우림 기후냐, 열대 사바나 기후냐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열대 우림에 대해서 같이 배우는 거예요. 열대 우림 기후. 그래갖고 우림이라는 건 비우자의 수풀림자예요. 그러니까 열대라는 건 이제 기온이라고 그랬잖아. 더운 거야. 쉽게 말하면 더운 거. 그게 이제 열대 기후인데 우림이라는 건 비가 1년 내내 많이 내리고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는 뭐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온과 강수량을 함께 부르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를 이제 봐주시면 자, 전자칠판 보시면 열대기후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열대기후의 특징.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자, 열대우림기후. 일단은 고온다습한 기후를 이제 우리가 열대우림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기후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후 그래프를 잘 보시면 꺾은선 그래프가 있고, 그죠? 그다음 막대 그래프가 있어요. 그죠? 꺾은선 그래프가 이제 의미하는 게 기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꺾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고,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막강, 그죠? 강수량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지난주 얘기했던 거. 자, 그렇게 해서 이 꺾은선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꺾은선 그래프를 잘 봐주시면 자, 여러분들 지금 신기한 게 있어요. 1년 내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 내내 기온이 몇 도 이상입니까? 기온이 몇 도 이상이에요? 왼쪽 Y축을 봐주시면 돼요. 몇 도 이상입니까? 20도 이상이시죠. 그죠? 맞아요? 20도 이상이죠. 1년 내내 20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최한월 평균 기온이 18도씨 이상이 아니야. 이상이지. 맞지?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이거 일단 기온으로 봤을 때 열대기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강수량을 잘 봐야 되는데 강수량이 어때요? 1년 내내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강수량이 1년 내내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죠? 거의 100mm 이상 내리면 많이 온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100mm 이상 거의 이상 내리고 있어요. 요게 이제 바로 뭐다? 우림이다. 열대 우림 기후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열대 기후가 디테일하게 열대 우림 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로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열대 사바나 기후. 글씨를 좀 이쁘게 쓸게요. 이거 흘렸었지. 열대 사바나 기후. 그래서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로 열대 밀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열대 사바나 기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말로 열대 초원 기후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후 그래프로 설명을 하면은 앞에 수식어가 똑같이 열대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기온적인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거야.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C 이상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꺾어선 그래프가 똑같이 1년 내내 18도C 이상이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게 열대기후야. 그런데 강수량 면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열대 우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100mm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00mm 이상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열대 사바나는 뭐냐? 열대 사바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열대 사바나 기후의 경우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된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건기, 드라이 시즌, 우기, 레이니 시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후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은 기후 그래프 1년 내내 20도, 18도씨 이상이야. 이런 식으로. 열대기후지. 이거만 딱 봤을 때 꺾어선 그래프와 기온이니까. 그 다음에 자 강수량을 봤을 때 1년 중에 절반은 비가 좀밖에 안 내려. 100mm가 안 돼. 근데 여름부터 해서 막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건 뭐다?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거예요. 요 이 되시죠? 안 어렵죠? 요게 바로 열대 무슨 기후다? 열대 사바나 기후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다큐멘터리 본 적이 있죠? 그죠? 육식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는 초식 동물들을 막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거 영상 본 적이 있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건기 때 촬영을 한 거예요. 건기 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방금 요거 고온다습한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서 나타나는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별표식 스콜이라는 게 발생한다. 스콜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스콜.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어요. 선생님 봐봐. 지난주에도 이제 설명을 했었고 오늘도 계속 수업 도입 부분에 설명을 했었는데 저위도 지방, 적도 부근이지 적도 부근. 적도 부근, 위도 영도 부근 있잖아. 여기는 상당히 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죠? 면적이 넓다 보니까 태양의 일사량을 많이 받는다, 조금 받는다. 많이 받는다고 그랬지 얘들아. 그치? 많이 받아.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때? 상당히 덥잖아. 그러니까 대기 중에 무슨 공기가 올라가? 더운 공기가 올라가지? 그치?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 대기가 안정된다고 해서 불안정해진다고 그랬어. 불안정해진다고 그랬었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오게 된다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스콜이라고 불러요. 스콜. 대류성 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스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류성 강수라는 개념이 지금 괄호 안에 나와 있는데 이 대류성 강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더운 공기가 대기 중에 올라감에 따라서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내리는 비.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스콜.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러? 소나기라고 불러요. 그런 대류성 강수. 아시겠죠? 소나기. 그렇게 해서 조금만 더 깊게 나가 볼게요. 자, 요 적당한데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의 유형이라고 있어요. 강수의 유형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대류성 강수라고 있어요. 대류성 강수. 대류성 강수. 대류성 강수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더운 공기가 대기 중에 올라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리는 비야. 그치? 더운 공기가 대기 중으로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내리는 비. 이걸 우리가 대류성 강수. 대표적인 게
열대기후 지역에서 내리는 비 뭐라고 불러? 스콜. 우리나라 한여름에 내리는 비 무슨 낙이? 소나기. 어렵지 않지. 요걸 대류성 강수라고 불러.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니네 배웠어 지난주에. 뭐가 있냐면 지형성 강수라고 있어요. 지형성 강수. 지형성 강수라는 건 뭐냐? 습기를 머금은 공기 덩어리가 어떤 지형과 부딪히는 거죠. 바람바지 사면, 그죠? 바람바지 사면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까도 선생님이 초반에 설명했었죠. 이렇게 어떤 지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습기를 머금은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불어와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아까 뭐라고 불렀어?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불렀지. 바람바지 지역, 그지? 그럼 이 지역에 이 습기를 머금은 공기 덩어리랑 이 지형과 부딪히면서 비를 뿌리는 거야. 비를 뿌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비를 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람은 습도가 있어 없어? 없죠. 건조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아까? 바람 그늘 지역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지. 바람 그늘 사면이라고도 부르고. 이해되지 않아? 어렵지? 바람 그늘. 그래서 이 지역은 비가 거의 안 내린다. 소우지. 그리고 바람 바지 사면은 비가 많이 온다. 아까 이런 얘기 했었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지형성 강수라고 불러요. 아시겠죠? 지형성 강수.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전선성 강수라고 있어요. 전선성 강수. 이건 뭐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서로 다른 두 성질의 공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리는 거. 이걸 우리가 전선성 강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혹시 장마전선이라고 들어봤니? 니네 장마철? 장마전선? 들어봤지? 장마. 그죠? 장마가 이제 보통 이제 늦 여름에 오잖아요. 그죠? 늦 여름. 이게 뭐냐? 다 썼어? 됐어? 지운다. 이거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름에 여러분들 장마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장마철. 중부 지방에 이렇게 이제 장마 전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기예보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세모나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밝게 있어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보다 보면 나오거든. 요게 바로 장마전선이야. 그러니까 찬 공기, 이 파란색 세모 있잖아, 얘들아. 이 파란색 세모가 의미하는 게 찬 공기. 그리고 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의미하는 게 더운 공기. 그래서 요 지역에 장마전선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요 지역에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에 지금 엄청나게 뭐가 많이 내리고 있는 거야? 비가 내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요 지역에.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요 지역에.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야. 요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요. 아시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대류성 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강수의 종류, 강수의 유형,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자, 그다음
주요 분포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니까 적도 부근이겠지, 적도 부근. 그지? 아프리카하고 콩고강이요. 콩고강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으면 이쪽이었죠.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이요. 밑에 지도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지도. 네, 여기 나왔죠. 아마존강, 콩고강 유역 여기고요. 아마존강 유역은 이제 이쪽이죠. 이쪽. 거의 이제 적도랑 일치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적도랑. 됐죠? 그다음에 이제 스콜의 형성 원리는 아까 이제 선생님이 했던 그 개념 그대로예요.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비가 내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열대우림 지역의 이제 경관입니다. 뷰, 그죠? 볼 수 있는 모습, 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BTS의 비 오빠가 아니에요. 뷰예요, 뷰.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식생. 식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어입니다. 식물 플러스 생물의 합성어예요. 식물 플러스 생물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열대우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열대우림 비우자에다가 이제 수풀림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나무와 풀들이 우거져서 밀림을 이룬다. 그죠? 정글을 이룬다. 정글. 똑같은 말로 이게 정글이야, 정글. 정글 이런 것들이 열대우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키가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밀림 내지는 정글 이렇게 부르고요. 토양, 토양은 그렇게 이제 양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좀 척박한 편에 속한다. 토양이 척박해요. 척박하니까 농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땅이 척박할까? 그 이유가 뭘까? 그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는 뭐가 많이 내려? 비가 많이 내려요. 비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좀 이렇게 영양가가 좀 많으려면 양분이 좀 쌓이려면 낙엽이라던가 뭐 곤충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퇴적이 계속해서 돼야 되거든. 쌓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이제 이게 영양분이 생기게 되는데 쌓이기도 전에 계속해서 뭐가 내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쉽게 내려가 버리니까 토양이 척박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농사 짓는데 상당히 좀 불리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자, 그다음 생물의 이제 종, 그죠? 스페시스, 생물의 종. 여기 이제 동식물의 종의 절반 이상이 분포한다. 그죠? 그래서 생태계 보고라고 불린다. 특히 어디가? 아마존강 유역. 그죠? 아마존강 유역. 아마존강 유역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구의 무슨 파라고 불러? 허파. 그죠? 맞아요. 허파라고 부르죠. 허파. 그죠? 그래갖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이제 나무들이 흡수한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뿜어줘요. 피톤치드. 그죠? 피톤치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열대우림 지역 모습 이러한 사진 자료들이 이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얘네 교과서 아직 안 받았지 얘들아? 교과서 언제 받아? 중학교를 가야 받지 않을까? 그 전에 받겠지. 이제 입학하기 전에. 그지? 받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기 이제 나오면은 요게 이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경관이구나, 뷰구나, 그렇지? 그런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어려운 거 안 나와. 이제 좀 쉬운 거 나와. 알았지? 이거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보시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이제 생활이에요, 생활. 그죠? 라이프 스타일 아시겠습니까? 라이프 스타일. 아무래도 이제 그 기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의생활. 그죠? 고온다습하잖아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그죠?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어때요? 가볍고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옷들을 즐겨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당연한 말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식생활.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고온다습한 어떤 자연 환경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고온다습하면 여러분들 음식이 금방 상해, 천천히 상해. 금방 상하지. 그치? 경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생님은 경험이 있어요. 선생님. 한여름에 음식을 이제 선생님이 가끔 만들거든요, 집에서. 음식을 가끔 만드는데, 출근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찌개를 끓여놓고 나갔어요. 먹으라고 식구들.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딱 갔다 왔는데, 한 절반 정도 남았더라고. 배가 고파갖고, 이렇게 밥 퍼가지고 이제 반찬에다가 이렇게 좀 먹고 자야지 하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국이 한나절도 아니지. 반나절 사이에 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한 입 먹었다가 깜짝 놀래갖고 뱉었던 기억이 나요. 냄새도 막 좀 나고, 그지? 그래갖고 우리나라도 이제 한여름에 이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이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식이 상당히 빨리 변하잖아. 빨리 상하잖아. 그래서 기름에 튀기거나 향신료를 많이 쓰는 거죠. 왜? 기름에 튀기거나 향신료를 많이 쓰면 음식이 부패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느려진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거. 참고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음식을 또 어떻게 만들어? 맵고 짜게 만들기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음식을 맵고 짜게 만들면 염장식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염장식품. 그죠? 이것도 이제 음식이 상당히 천천히 상한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 보면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 남부지방도 이제 여름이 덥고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젓갈 같은 거, 그죠? 이런 게 상당히 발달하게 되죠. 젓갈. 젓갈 니네 안 좋아하지? 어려서 아직, 그지? 젓갈 좋아하니?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젓갈? 보통 오징어 젓갈 좋아하지 않나? 낙지죠. 낙지 젓갈 좋아해요, 연준이? 오, 그래. 엄마 아빠가 어릴 때 많이 먹였나 보네. 그래. 우리 애들은 먹여도 안 먹던데. 아무튼. 그다음 주생활이 나와 있어요. 이 주생활은 뭐야 이제 의식주, 주택이야 주택. 아시겠습니까? 거주 공간, 거주 공간. 그러니까 이 보통 열대 우림 기후 지역 적도 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렇죠? 바람이 잘 통하게. 벽이 얇아요. 그죠? 벽이 얇고요. 그다음에 집의 구조도요. 되게 단순하게 심플하고 개방적으로 이렇게. 개방적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마루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창문이 상당히 커요. 창문이라던가 문 있죠, 문. 이런 걸 이제 큼직큼직하게 만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개방적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이제 고략 고산가옥이라고 부르는데, 별표시, 고산가옥. 잘 보시면 경사가 상당히 급하죠. 그죠? 왜 이렇게 지붕의 경사를 비교적 급하게 만들었을까? 뭐가 많이 내려 여기?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붕의 경사가 완만하면 이 빗물이 잘 땅속으로 바로바로 안 스며들겠죠. 그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땅속에 비가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경사를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잘 보면은 바닥하고 지금 붙어 있어, 떨어져 있어, 집이. 떨어져 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높을 꽃자에 윗상자를 써가지고 고산가옥이라고 부르는데, 땅에도 여러분들 땅에서도 너무 더우면 열이 발생해요. 열. 아시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지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시겠습니까? 약간 좀 이렇게 띄어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띄어서 지으면 이 공간에 뭐가 불어? 바람이 불어요. 아시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원해지겠죠. 그죠? 시원해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뱀 같은 것도 좀 들어올 가능성이 낮아지겠지. 그지? 띄워놨으니까 땅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의 농업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은 토지가 상당히 비옥하다고 그랬니? 척박하다고 그랬니? 열대 우림 기후 지역.
말하기 싫어요. 척박하다고 했었지 얘들아. 그지? 왜? 비가 많이 오니까. 그지? 계속해서 영양물질들이 퇴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빗물이 휩쓸어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는 짓긴 지어야겠는데 토양이 이제 척박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머리를 쓰느냐? 나무 있죠, 여러분들. 나무. 나무에 불을 질러. 숲 있죠, 숲. 숲 속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열대 우림기후 지역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잘 보면, 아마존강 유역이라던가, 인도네시아의 이제 섬 지역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 아프리카, 그죠? 콩고강 유역, 요런데. 선진국들이 많아, 좀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 가난한 나라들이 많지. 맞지? 응?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짓긴 지어야겠는데 토양은 척박하고 그리고 비료는 필요한데 비료를 살 돈은 없고 농업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면 숲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숲이 막 다 타고 뭐가 남어? 재. 재가 남겠지, 재. 그 재를 가지고 그 재를 비료로 삼아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막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땅도 여러분들 지력이 있어요. 땅지자에다가 이제 힘력자 써가지고 땅도 지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력이 다 떨어지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해. 이동을 해. 이동을 해서 거기 또 숲이 있을 거야. 숲. 그지? 그 숲에 또 불을 질러요. 미친 것 같지, 그지? 근데 진짜로 이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이야. 불을 질러서 또 잿더미를 만들어. 그럼 그 재를 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또 떨어지면 딴 데 가서 또 불, 또 딴 데 가서 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별표시. 열대 이동식 화전 농업이라고 불러요. 불화자에 밭전자 써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토양이 척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데 이게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멀쩡한 땅이 뭐가 되고 있느냐? 사막화가 되고 있어요. 사막화. 아시겠어요?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거.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인 작물 뭐가 있는가 체크를 좀 해줘야겠죠. 카사바, 얌, 타로, 옥수수. 카사바랑 얌, 뭐 타로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웨이트 포테이토랑 포테이토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고구마라던가 감자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 카사바, 얌 이런 거, 고구마 종류, 감자 종류 이런 거, 타로. 타로는 이제 끈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지 이 파트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플랜테이션이 나옵니다. 플랜테이션 별 2개. 플랜테이션 별 2개. 플랜테이션은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시험을 보진 않지만 이제 수행평가나 이제 발표 같은 거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되게 중요한 아이템인데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5분간 휴식.
자, 얘들아, 시작하자, 이제, 3교시. 네, 태연이, 다운이, 연준이랑 승민이 들어오자. 연준아, 승빈아, 뭐하니? 승빈이, 승빈이, 승빈아, 뭐하냐? 자, 플랜테이션부터 계속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열대 우림 기후 지역 배우고 있고요.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이제 콩고강 유역이라고 했었는데, 이 지역들이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역사를 배우게 되겠지만 2학년 때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 넘어오게 되면서부터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과거 이제 유럽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좀 독특한 농업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독특한 농업 방식을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플랜테이션. 그래갖고 일단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플랜테이션. 열대 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여 상품 작물을 지배하는 농업 방식. 자, 이걸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열대기후 지역에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그래갖고 상품 작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진국들은 어때요? 돈도 많이 있고 농업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해 주는 거예요. 식민지 그 나라들한테. 그리고 원주민들은 이제 노동력이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겠지. 그래서 농장을 그 식민지 국가에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이제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상업적 농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플랜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플랜테이션. 자, 그렇게 해서 의미가 지금 여기 쭉 나와 있죠. 방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원주민의 노동력 결합해서 자, 대표적인 농작물이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천연 고무, 카카오, 바나나, 커피. 이러한 농작물을 재배를 하는 건데 자급적 농작물이 아니라 자기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해서. 그죠? 상품 작물을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게 이제 과거 19세기에서 이제 20세기부터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플랜테이션의 확대로 인해서 자, 식량작물 재배지가 축소되고 있어요. 되게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해서 상품 작물이잖아요. 플랜테이션 그지? 갖고 상품 작물 재배지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죠? 식량 작물 재배지는 줄어들고 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식량작물 재배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인, 그죠? 뭐 밀이라던가 뭐 사탕수수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쌀 이런 거, 이러한 밀이나 이제 쌀 이러한 재배지가 줄어들고 간식거리, 그죠? 천연고무, 카카오, 바나나, 커피 이거에 대한 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거지, 그죠? 아이러니한 거지.
근데 이제 변동사 나와 있습니다. 아시아의 이제 열대우리 기후 지역이고요. 1년에 두세 번 농사를 짓는 곳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의 이제 열대우림 기후 지역은 아까 그 지도에서 인도네시아 주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역은 이제 일사량이 좋기 때문에 1년에 2번에서 3번까지 농사를 짓기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이제 같이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열대우림 기후 지역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해서 열대우림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원 개발이라던가 도시 개발, 도로, 그다음에 이제 농경지나 방목지를 조성하면서 밀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요걸 이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화. 아시겠습니까? 도시화. 특히 대표적인 나라가요. 브라질이라는 나라 있죠, 여러분들. 브라질. 브라질 정부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아마존강 유역을 개발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데에서 브라질, 아마존 개발 뭐 이런 식으로 관련 검색어를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동식물들의 서식처였잖아요, 아마존강에. 그쵸?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브라질을 또 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브라질만의 또 논리가 있어. 선진국들은 니네들은 개발할 거 다 해놓고 지금 자연환경을 자연 보호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브라질도 빨리 지금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 안 하면 니네가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거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문제점들이 좀 나오죠. 동식물의 수와 생물의 종 감소, 그죠?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거, 그런 거. 그다음 원주민의 이제 토착 문화가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거, 그죠? 원주민들이 이제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야.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시골에서,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오는 거야? 도시로 오는 거예요. 도시로.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고 학력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깽단에 들어가서 나쁜 이러한 범죄자들이 되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토착문화. 자, 그다음에 환경문화, 그죠?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강 유역이 이제 훼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바뀌는 계정이 저하되고 있다. 그죠? 환경 문제가 야기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현대적인 거주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서요.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어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요. 관광 산업에 활용하는 도시들도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라던가 그다음 말레이시아의 수도죠. 쿠알라룸푸르. 그죠? 그다음에 마나우스, 브라질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러한 도시들이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중개 무역의 대표적인 도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싱가포르 이제 위치는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싱가포르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네요.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과 인도양의 그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무역이 발달한다. 중개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A 나라에서 물건을 사서 B국에 갖다 파는 거야. 지네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시겠습니까? 가운데 껴가지고 A에서 사서 B한테 파는 거. 이런 식에서 이제 관계에서 무역의 어떤 차익을 얻는 것을 중개무역이라고 불러요. 싱가포르가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이제 개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빨리 해보자. 큐. 5번까지.
자, 거짓하셨죠? 1번 문제를 우리 태연이가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 큐. 1번 문제. 몇 번이요? 1번.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 이상이다. 오, 아닌가? 자, 열대 우림기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5죠? 맞아요. 그 다음. 아프리카의 콩고강 유역, 남아메리카의 아마존강 유역 둥지에서 나타난다. 오, 네, 그렇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연준이가 한번 해볼까? 열대우림 지역에 대한 최근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아니, 아닌가요? 2번. 열대우림의 지역 주민은 해당하는 것만으로 해서 있는 대로 골라오죠. 기억, 디귿, 리을. 그렇죠. 예, 잘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요 니은이 있죠, 니은. 요거는 열대우가 아니라 냉대기후 지역이라고 해야 되겠지? 냉대기 추운 지역. 3번 문제는 우리 다운이가 한번 쭉 읽어가면서 해볼까? 큐. 최근 열대우림 지역에는 자원 개발과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예. 열대우림에는 전체 지구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종의 절반 이상이 분포한다. 5. 예.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로 동식물 수와 다양성은 증가하고 원주민들의 토착 문화도 발달하고 있다. X. 네, 그렇습니다. 자, 동식물의 수와 다양성은 지금 감소하고 있고 토착 문화도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줘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승빈이가 한번 4번을 한번 쭉 한번 연결해 볼까? 이거는 내가 한번 해볼까? 연결하는 거죠. 플랜테이션이 니은, 이동식 커전 농업이 기억,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승빈이가 5번 한번 쭉 해봐. 큐. 주석을 캐기 위해 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도시로 성장. 쿠알라룸푸르. 그렇죠.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중개 무역항으로 성장한 도시 국가. 싱가포르. 그렇죠. 좋습니다. 잘했어.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 자, 이제 문제 풀이하고 이제 끝날 거야. 좀만 힘내, 얘들아. 이제 문제가 쭉 나오죠? 딱 두 쪽밖에 안 돼, 두 쪽. 요것만 하고 끝나. 힘내. 자, 두 쪽 문제 풀이야. 시작. 큐.